네, 52페이지 문제 17번입니다. 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을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2번부터 볼까요? 뭐 공급가액은 자, 필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적 기재 사항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공급가액, 필요적 기재 사항에 공급가액 있죠? 2번 있고요. 부가가치 세액이 얼마인지 3번 부가가치 세액이 얼마인지 2번에 있었고 부가가치 세액이 얼마인지 필요적 기재 사항에 여기 있죠?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뭡니까?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혹은 명칭 여기 밑에 2번에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혹은 명칭 여기 4번 있고요. 5번 헷갈리기 쉽습니다. 작성한 연, 월, 일 세금 계산서를 몇 월 며칠에 작성했는지 그 작성 연, 월, 일을 봅니다. 마지막에 있죠. 6번 작성 연, 월, 일 언제로 한다? 공급 시기를 작성 연, 월일로 하면 됩니다.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 있죠. 공급 시기. 그 공급 시기를 세금 계산서 작성 연, 월, 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있다. 자, 공급 품목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면 임의적 기재 사항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세금 계산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은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필요적 기재 사항은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일부가 누락됐거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기재하면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됐다. 그러면은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를 받습니다. 가산세로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산세는 없는데 지금 가산세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걸 살 때 돈이 들어갔고 내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뭐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고 그럼 내가 들어갔던 돈을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증명해서 그거를 환급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근데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적혀 있거나. 이러면은 어떻다? 그런 세금 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받을 수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여러분? 필수적 기재사항은 꼭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6개는 꼭 다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그런 추가적인 사항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들을 우리는 뭐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임의적 기재 사항인 거예요. 필수적 기재 사항은 요 친구들 6개는 무조건 있어야만 계산서가 세금 계산서로서 효력을 발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밑에 적혀 있죠. 필요적 기재 사항 외에는 모두 임의적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당연히 임의적 기재 사항은 예일 뿐이겠죠. 뭐든 기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성명 주소, 공급 연월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공급 품목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급 품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을 따로 외우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즉 필요적 기재사항을 따로 6개를 잘 체크해서 숙지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시험 같은 거를 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약간 구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볼까요? 일단 지우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일단 6개가 있죠.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하는 사업자 이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번호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뭐는 없어야 돼요 지금? 요 밑에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네. 그럼 공급받는 자도 번호가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상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공급하는 사람은 둘 다 있어야 돼요. 번호랑 이름이. 근데 공급받는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된다? 이름만 있으면 된다? 아니죠. 번호만 있으면 돼요. 이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적 기재사항의 예로서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아, 공급받는 사람의 이름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모양이구나. 됐죠? 4번은 뭡니까?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 100원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은 10원이겠죠. 예를 들면 그 중에 10분의 1이니까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인지. 여러분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110원이 되죠. 이거는 공급 우리는 대가라고 부르겠죠. 부가가치세 세액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부르죠. 요거를 구별해서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공급 가액은 얼마인지,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해줘라.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액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공급 대가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표현을 헷갈리지 말자고.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금액이에요.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우리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 가액과 세액을 구별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100원, 10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다?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적는데 이거는 언제로 하면 된다?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 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 시기를 작성 연월일, 우리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있잖아요. 그 공급 시기를 작성 연월일로 하는 거지 실제 공급 연월일은 이때니까 이때를 적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작성 연월일이다. 제가 공급 시기를 기재한다라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작성 연월일인데 공급 연월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겠죠.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 공급 연월일이 아니구나라는 거.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최대한 외우시는데 일단 공급하는 사람, 파는 사람은 번호도 되고 번호도 있어야 되고 이름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짝지어서 머릿속에 생각. 공급받는 사람은 번호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름은 없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뭐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는? 이름은. 됐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꼭 필요한 내용이 뭔지 지금 우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번호와 이름, 공급받는 자의 번호, 그리고 그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액, 세금은 얼마인지를 나뉘어서 예를 들면 100원, 10원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해줘야 되는구나.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해서 생각한 다음에 공급 가액은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인지 그래서 110원을 받았다는 걸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작성 연월일. 이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언제인지를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6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외의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없어도 효력에 문제 없다. 없어도 세금 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공급 가액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세액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또 공급하는 사업자의 번호,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작성 연월일, 뭐 공급 연월일 아니죠? 작성 연월일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의 번호, 거기까지가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꼭 필수적으로 이 항목 6개는 있어야 된다. 됐죠? 공급 품목이 무엇인지는 안 적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통은 적겠죠, 여러분. 공급 품목이 무엇인지. 근데 그게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새우깡 10개 적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18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